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오늘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하고 마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빨리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14페이지 봅시다. 14페이지. 착오부터 봅니다. 착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복습하면서 갑니다. 또. 복습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고 통정, 허위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가 있죠. 자,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입니까? 불일치입니까? 불일치예요. 불일치. 자, 그래서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하는 거죠. 맞아요? 인식. 자, 그런데 차이점이 표의자가 알고 하는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통정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통정허위 표시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통정이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허위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는 정의가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뭐 하는 의사표시라고요?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 자, 그래서 착오에 의한 뭡니까? 의사표시입니다. 됐어요? 네, 착오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착오 의사표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착오 의사표시를 이제 정리를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착오 의사표시는요. 착오 의사표시는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딱 보시고 자,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펴놓으시고 64페이지에 109조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09조 찾았어요? 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때? 착오가 있을 때 말 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날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09조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판소도 14페이지 가서 이런 내용입니다. 갑이 X 토지를 평당 1000만원에 팔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당 100만원으로 잘못 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얼마에 1000만원 해야 되는데 공항이 받들어가 1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갑이 이제 표의자인데 표의자는 첫 번째 요건이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고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대한 뭡니까?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라고 법조문에 있었잖아요. 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했잖아. 그럼 반대로 가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와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말 수 있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몇 조 내용입니까? 109조의 내용이죠. 맞나요? 자, 그렇게 하고 요 부동산을 받아서 다시 또 누구한테 넘기면 제3자에게 넘기면 누구한테 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누구 대항 못한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109조의 2항 한번 봅시다. 우리가 법조문에 착오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누구인테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해놨죠. 그래서 옆에다가 또 상대적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상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109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봅니다. 65페이지
의 있습니까? 의. 1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부동산에 양도가 있는 경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착오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얘입니다. 그거는. 자, 일단은 위에 의는 뭡니까?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뭐란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정의하시고, 양도소득세가 거의 부과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도 중요부분에 착오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보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밑에 판례의 유형으로 갑니다. 자, 우리 판례 유형 또 우리 판소노트의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죠. 맞나요?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자, 우리가 표시상에 차고 있습니까? 무슨 차고 있습니까? 표시상에 차고. 자, 그래서 표시상에 차고 한번 봅시다. 표시상에 차고. 자, 65페이지에 표시상의 착오는 1번 딱 보시면은 1,000만 원 적는다는 것을 얼마로 잘못했다고요? 100만 원 잘못 적었다 이 말이야.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이제 내용의 착오입니다. 우리가 아까 요겁니다 이게. 표시상의 착오는 평당 1,0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 잘못 적었죠? 무슨 착오다? 표시상의 착오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내용의 착오가 있습니다. 내용의 착오. 자, 우리 판소도 이제 내용의 착오가 있는데. 요거는 1제곱미터하고 한 평하고 같아 달라요. 한 평은 약 얼마입니까? 3.3제곱미터죠. 그런데 다른 데도 불구하고 같이 보고 있다.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1달러하고 1파운드하고는 같아 달라요. 다른 데 한 5배 차이 나는데 다른 데도 불구하고 같이 보고 있다. 이게 내용이 착오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책에 보세요. 예컨대 홍콩 달러 나와 있죠. 홍콩 달러하고 미국 달러는 가치가 다릅니다. 한 5배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같이 보고 있다. 이거 뭐야? 내용의 착오입니다. 그럼 1달러하고 1파운드하고 같아 달라요. 다른 데 같이 보고 있다. 이게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법률의 착오죠. 법률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럴 때 중요물이 착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아까 보세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후에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에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법률의 착오. 서명난인의 착오입니다. 자, 요거 서명난인 차는요 두 번째 줄에 줄 겁니다. 신혼보증서명에 서명난인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명에 서명난인을 한 경우 이때는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신혼보증서면에 서명난인한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리고 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난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연대보증서면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지.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서명난인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읽었는데 뭡니까? 느낌은 없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기면 어디가 중요합니까? 동기의 착오가 중요합니다. 자, 전달기간의 착오는 우체부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자, 전달 잘못했어요.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부도달의 문제지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부도달의 문제로 법률행위가 불성립한다 돼 있어요. 그거 돼 있고. 그럼 그 앞에 거까지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합니다. 저 히터 좀 끄죠. 괜찮죠? 괜찮죠? 안 더워요? 덥죠. 네. 네. 자, 끄시고. 자, 이제 동기 착오입니다. 자,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무슨 고생했습니까? 읽는데 고생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착오 문제가 나오면은 시험 지문에 동기의 착오는 거의 냅니다. 지문으로.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시험에 중요하다. 그래서 착오의 유형에서 빼가지고 우리 판소 때 보면 무슨 착오가 나옵니까? 동기의 착오가 나옵니다. 맞아요? 네, 동기 착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기의 착오는 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동기의 착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보시면 동기의 착오인데 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우리 판소노트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동기차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원칙부터 갑니다. 동기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유나 생각, 원인, 뭐 생각이 가는 차고입니다. 원칙은 중요 부분에 차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중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 너무 길게 해놨네요. 예외에 갑시다. 예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뭐 했어요? 동기는 표시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뭡니까?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 알려진 경우입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뭡니까? 이거 동기차고 중요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또는 제공된 경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유발되거나 뭐 됐을 때, 제공됐을 때, 이럴 때는 뭡니까? 중요물 차고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데, 동기의 차고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뭡니까?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는 뭡니까? 지 생각에 빠져서, 그게 뭐야? 동기입니다. 생각에 빠져서 풀릴 거를 생각하고 비싸게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근데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렸다. 이게 동기차고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풀릴 거라고 표시해가지고 알려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럴 때는 매매계약을 말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어요. 요래 됐을 때. 아시겠죠? 그런데 또 중개사가 옆에서 뭡니까? 이 지역이 그린벨트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발시켰죠? 이럴 때는 매매계약도 말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가 지 생각에 풀릴 거라 생각하고 비싸게 샀는데 보니까 안 풀리더라. 매매계약 취소하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얘기해요. 이거. 그런데 뭐 됐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상대방이 유발되거나 제공됐을 때 중요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됩니다. 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66페이지. 일단 동기차고에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착오가 나오면 동기차고는 무조건 언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책의 66페이지입니다. 고속절철이 전철역이 생길 것으로 오신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 이유의 착오를 말하는 겁니다. 원칙은 중요분이 착오 됩니까 안 됩니까? 착오가 아니므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외 돼 있죠. 자, 디귿하고 리을 묶어놔야 됩니다. 예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 표시 현관펜,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위에서 네 번째 줄 가면은, 그래서 아까 줄 끈 거에서는 두 번째 줄 밑으로 가면은 동기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현관펜 해놓으시고,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표시되거나 알려지기만 하면 되지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리얼번입니다. 리얼번. 유발된 동기에 착오 돼 있죠. 두 번째 줄 가지고 오시고, 상대방 유발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밑에 가면은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담당 공무원 나왔습니까? 담당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틀을 잡아서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정리하게 됐다. 이게 어떤 거냐? 요 시험에 나왔던 건데, 공무원이 있잖아요. 법령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냐면, 법령 해석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갑이 갖고 있는 이 토지가 귀속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귀속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로 들어갈 토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아, 국가에 들어갈 거니까 국가에 맞자고 막 정의하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속재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누구 때문에 유발된 겁니까? 공무원 때문에 유발됐잖아요. 그러면은 유발됐을 때는 이 증여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요. 중개물 차고리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내가 증여하게 된 동기가 누구 때문에 유발됐으니까 공무원 때문에 유발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번 나왔던 겁니다. 유발된 거 한번 나왔고 한 개는 공무원 반려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판례복이 있죠. 첫 번째 판례가 지금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까지 주고 오시면 돼요. 두 번째 조까지 주고 오시고 공무원 때문에 유발돼가지고 증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밑에 판례는 3월달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입니다. 자, 우리 여기 했네요.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있네.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없어야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때 취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갑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되어 있습니까? 6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번 착오에 의한 취소 요건에서 양갈로 1번 형합해 놓으시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형합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밑에 중요 부분의 의의는 줄 꺼 놓으시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착오가 없었더라면 표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일반인 또 표의자 입장에서 썼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되었어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중요하고 뭐입니까?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갑니다. 그다음 옆에 페이지 가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볼게요. 자, 기업번 봅니다. 기업번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나와 있습니까?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자, 현황 경계. 자, 현황 경계 형합했다 해놓고. 자, 우리가 이제 판서로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자, 이제 판서로부터 몇 페이지 갑니까? 15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우리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 일단은 보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동일성에 관한 착오.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 자, 그 다음에 이제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성질에 관한 착오 있죠. 그래 있습니까? 성질 착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자, 예를 들면 고용계약이라든지 증여계약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내가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면은 고용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물자고요. 그 사람인지 알고 증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 그럼 증여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인지 알고 내가 보증을 섰는데 자, 보증계약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보증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위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 그러면 위임계약도 막을 수 있습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법률 관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외에 이래가지고 적어 놓으세요. 그 외에 시가나, 시가가 아니고 자산이나, 이렇게 되죠. 자산이나 경력이나 자산 경력 이것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자산, 경력, 신분 이런 것도 합시다. 이런 것은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부족이나 100%. 그래서 자산이나 경력이 어떤지 신분이 어떠냐 이런 것은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해서 가는데, 목적물의 동일성.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A 건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슨 건물이 오면은 B 건물이 오면은 B 건물의 매매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내가 찍은 물건이 A 물건인 줄 알았는데 B 건물이었다. 그럼 B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물의 동일성이에요. 동일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시가나 면적이나 지분이나 지적이 다소 부족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시가, 면적, 지분, 지적이 다소 부족하면은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저희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는 시험 몇 번 나왔어요? 3번인가 나왔어요. 시가는 중요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 성질에 관한 차고 해석하시면은, 성질에 관한 차고입니다. 성질에 관한 차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슨 보증이더라? 연대 보증이더라. 그럼 연대 보증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물건을 공짜로 빌려준 줄 알았던데 보니까 차임 달라고 하더라. 임대차더란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됐어요? 자, 깁니다. 됐어요? 이게 뭐에 관한 차고입니까? 성질에 관한 차고입니다. 무슨 차고다? 성질에 관한 차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보증인데 연대 보증이라. 연대 보증, 나는 일반 보증이 아닌데 연대 보증이더라. 그럼 성질 안 나왔으니까 취소할 수 있고. 공짜로 빌려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임대차더란 말이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성질을 잘못 나왔으니까 된다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정리했냐면 지금 우리가 책에 나온 거 현황 경계에 관한 정보입니다. 자, 내가 있잖아요. 18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매수를 해본데 1355평이 하천부지더란 말이야. 그러면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많죠. 네. 그럼 현황 경계를 잘못 알았으니까 중요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목적물의 동일성은 중요부분이 되는데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내가 찍었던 A 건물만 오면 되지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판소노트는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책에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책에 봅시다. 67페이지. 현황 경계에 관해서는 중요 부분 된다 그랬죠? 자, 어디 보니까 67페이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거 기업번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 밑에 보면은 1389평이 농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약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이런 거 했죠? 이런 거 중요물 차고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나와 있습니까? 니은번에 이제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서명 날인했다. 두 번째 줄 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면 중요물 차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급번 보시면은 밑에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 조합자 첫 번째 줄 보세요.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을 비춰볼 때 재건축 조합의 건축 자격증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학 연구소를 개설했지만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란 말이야. 그럼 밑에 가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맨 끝에 있다 더 줄 것이고. 그래서 요 D급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기업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업번. 자, 그 다음에 니은번하고 D급번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중요번의 착오가 아닌 것에서 별표입니다. 별표. 지분이 자 중간에 보니까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찾았습니까? 시가 중요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작은 경우 돼 있죠. 지적이 다소 부족하더라. 이런 것은 중요부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니은번에 별표 해주시고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평당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했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 착오로 말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 취소할 수가 없다. 거기 시험 나온 적이 있고 그 밑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보증했는데 보니까 가압류가 원인 무효가 됐다. 그럼 가압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을 때는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가 한번 두 번 나왔고 그 예로서 나온 게 뭐니까 가압류가 없다고 보증했는데 보니까 가압류가 원인 무효를 밝혔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잖아요. 맞아요?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총 3번 나왔던 겁니다. 그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거 별표하시고 네 번째 입증입니다. 입증은 누가 입증합니까? 자 보세요. 요겁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표의자가 입증. 표의자가 뭐 한다고요? 입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정의할 건데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상대방은 뭡니까? 중요 부분에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버리면 취소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상대방은 뭐랍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주장하는 자.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로 취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표의자. 니 취소 못한데 왜 중대한 과실이 있거든. 이래서 이제 중대한 과실 입증은 누가 합니까? 의리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의리 누구라고?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고요? 표의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세요. 양갈로 2번 갑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사람의 동일성 누가 중요한 법률관계입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법률관계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니면 중요물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말이에요. 고용, 증여계약, 보증계약, 위임계약 그 사람이 아니면 중요물의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목적물의 동일성에는요 A 건물이 자는데 B 건물이 왔다. 이럴 때는 중요물의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가, 면적, 지분, 지적이 다수 부족할 때는 중요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혈안기계에 관한 착오 중요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소유자가 누구냐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성질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 그러면 67페이지에 중대한 과실에 의해 줄 거 놓습니다.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이용된 주의를 견절히 결리한 것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중대한 과실의 취소권을 부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기업번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판소노트에 되어 있습니다. 판소노트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공장을 경영한 자가 공장에 들어설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봐야 됩니까? 안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갑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을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시효입니다. 시효. 최고 경영자죠. 네. 여기 뭐 짓기 위해서 한다고요? 공장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샀는데 여기 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뭡니까?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과실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자, 그 내용입니다. 그거 줄거 놓고 별표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넘기시고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거 넣으시고 누굴 통하지 않은 겁니까? 통하지 않고 했을 때는 각종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부동산을 둘이끼리 거래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중대한 과실을 알아봐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이런 것들 다 건축물 대장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데 알아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에 취소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거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기억번부터 쭉 있는데 요거는 3월달에 해드릴게요. 3월달.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갑니다. 별표.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상대방 측 돼 있어요. 상대방이 입증하는데 그 상대방이 뭐라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주장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로 갑니다. 자, 효과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취소하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줄 것이고, 109조는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으로서 배제 특약은 뭐라고요? 유효. 여기 됩니다. 유효. 자, 양갈로 2번 갑니다. 우리가 누구인 대항 못한다 그랬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표의자의 손해배상 여부가 되는데 옆에 페이지에 2번이 별표입니다. 2번 별표. 2번 별표입니다. 두 번 나왔던 거예요. 판례는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현관패 놓으셔야 돼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충과수는 없다. 밑에다가 우리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충할 수 있는 것은 사기, 강박. 요 사기, 강박만 뭐라고요? 불법행위에 의한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손배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는 어디만? 사기, 강박에만.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 가셔가지고 아까 다 했죠? 네. 했어요? 공법상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소송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가소법상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법상행위와 재산법상행위와 사법상행위만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가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보세요. 평당 1,000만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잘못해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하는 겁니까?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시. 평당 1,000만 해야 되는데 100만 원 해가지고 잘못 표시해가지고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착오로 취소할 수가 있고, 근데 을로부터 뭘 당했다고요? 사기 당했어. 그럼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근데 효과가 뭐예요? 둘 다 취소. 맞아요? 그럼 마음 돼요. 선택하면 돼요. 이거로 취소하든 이거로 취소하든 마음 된다. 선택.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착오와 사기가 경합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그 요건을 입증해서 착오와 사기를 선택적인 행간편,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기 되고요. 자, 착오와 하자나무 책임 나옵니까? 내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착오로 말 수 있습니까?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단 말이야. 하자나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거기 돼 있죠? 착오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자나무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 양갈로 3번이 별표 3개입니다. 5번 나왔던 거예요. 시험에 5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적법하게, 자, 이런 겁니다. 이거 얘가 있잖아요. 5월 1일날 계약금을 주고 5월 15일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날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 해주기로 했는데 얘가 이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채무 뭡니까? 불이행. 계약을 뭡니까? 해지하겠지. 그래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에 보니까 얘가 이 목적물이 내가 동일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착오로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막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한대. 그래서 둘이가 대판 싸웁니다. 왜? 야, 내가 계약을 해제했는데 네가 왜 착오 취소해? 안 돼.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판 싸웠어. 그냥 싸우면 시험 안 나온다 그랬죠? 대판 싸움이 됩니다. 판사 어떻게 했습니까?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시험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없다로 시험에 5번 나온다고요. X야. 있답니다. 맞게 나온 적도 있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는데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행간편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로 이유로 행간편
치속을 행사해서 무효를 돌릴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별표는 원하는 만큼 해놓으세요. 알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배운 내용도 좀 있긴 있지만은, 자,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5번 문제 있어요. 5번 문제에서 한 개 안 배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5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5번 폈습니까? 5번 갑시다. 1번 지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착오를 이뤄 의사표시 취소하지 않기로 한 약정 임의규정이잖아요.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옆에다가 임의규정, 이건 배웠던 거죠 아까? 했던 겁니다. 2번 어떻습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지분이 미비하게 부족합니다. 중요한 착오가 아니다. 맞네. 그 다음에 3번은요. 서명날이 가는 착오는 표시상 착오라고 아까 했습니다. 나 차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막아요. 맞아요. 자, 4번 어떻습니까? 자, 이게 판례 내용인데, 이거는 26회 때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때도 시험에 정답은 나왔고, 28회 때도 또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의사표시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게. 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했잖아. 그런데 표의자,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이 중대한 과실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판례입니다, 이게. 알겠어요? 자, 다시 원칙적으로는 중요 부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의 표의자 이런 중대한 과실을 이용했잖아.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던 판례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내용 있죠? 있습니까? 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포인트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유발된 경우 중요한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5번에 4번 지문 빼고는 다 배웠던 거죠? 네, 다 했던 겁니다. 이 4번 지문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26회 옆에다 적으세요. 26회 기출. 26회 때 나왔다가 28회 때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정답은 나왔었어요. 26회 때도 시험에 정답은 나왔고, 원래 이번에 이제 뭡니까? 착오가 나올 타이밍인데 착오가 안 나왔어요.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착오는 어떻게 됩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를 못하지만 상대방이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오늘 했던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사기 강박하고 대리 파트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뵙겠습니다.